바이로메드는 연구용 치약 및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주된 사업 영역은 바이오 천연물 의약품 개발과 건강 기능성 제품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신약 개발 사업은 인간의 불치병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건강 기능성 제품 사업은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등 헬스케어 중심의 사업입니다. 최근 바이로메드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VM202 미국 임상 3상에 대해 249명에게 약물 투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로메드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또 저희 같네요. 그래요? 저도 이제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상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있잖아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바이를 왜 외쳤냐면은 네. 정말 이제 제가 지난주에서 셀티리온 설명드렸잖아요. 셀티리온은 확실해. 네. 예, 아주 오래된 그런 명가이면서도 실적도 아주 좋아요. 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고 나름대로 해서 자신감 있게 들어서는데 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이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코스닥에 차지하고 있는 시총 1위부터 해서 10위가 7개 회사가 다 바이오 회사예요. 네. 그렇죠. 네? 이 7개 회사 중에서 적자 회사가 많아요. 또. 예. 그러니까 셀티리온은 이제 그 매출 자체가 조 단위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성장 점수는 6.6.6점이에요. 6.6.6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적당해요. 응? 여기에서 이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실험 자체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매출 자체를 이제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지금 매출 규모가 되게 작아요. 100억도 안 돼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얼마냐? 네. 10만 원대를 이제 후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9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고 수익성은 거의 제로에 있는 회사가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는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4만 원대 이제 호가를 하고 있는데 완전 적자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익성은 완전 없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 이제 투자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신약 개발. 이거 하나만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부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기대감이에요. 네. 그럼 바이로메드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냐면은 유전자 치료제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바이오 신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기능, 천연약 신약. 근데 바이오 신약에다가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20년째. 그러니까 유전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회사를 논한다? 그러면 이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유전제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거예요. 치료가 이제 필요한 조직에 치료제 필요한 조직에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유전자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무수한 이제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유전자 치료제가 난치성, 그러니까 치료가 조금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질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이용해서 좀 치료약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7월 달 정도에서 코롱 생명과학이 국내 최초로 해서 인보사를 이제 개발을 이제 했어요. 이게 승인의 허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을 허가를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9번째입니다. 최초는 네덜란드. 이걸 왜 하냐? 한 건당 치료약이 12억인가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나날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에서 뛰어들고 이제 회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는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제약바이오의 회사들이 지금 임상 실험 자체가 1상에서 3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3상까지 가야지만은 약을 상용화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상에서 2상까지 가는 거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응? 2상에서 또 3상까지 가는 게 성공률이 좀 작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3상에서부터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네. 성공률이 반의 반이에요. 아. 50%. 근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1상에서는 이제 몇십억. 근데 3상에서 이제 실험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1,000억 정도 개발 비용이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떤 이제 병이냐에 따라서 이게 네.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회사들이 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요. 그렇겠네요. 여기다가.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실험이 몇 개가 좀 진행이 되냐면은 네. 한 6개 정도가 진행이 돼요. 네. 6개 중에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실험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네. 예, 어떤 2개가 건가요?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백혈병, 아니 백혈병이 아니라 당뇨병. 당뇨병. 네. 예. 그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조금 높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국내 인버사를 비롯해서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해서 뭐 메지온이라든가 신라젠, 네. 바이로메드, 코롱생명과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자, 9월 29일 정도에서 정부에서 바이오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5% 정도를 차지를 하자 네. 이런 청사진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얘기가 나고 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바이오 제약주로서 매수가 붙은 거야.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4월달 이번 이제 4분기 정도에서 티슈젠이라는 그 인버사 이제 티슈젠이라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네.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아.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 자체가 2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기대감, 또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유전자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미루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생명윤리법에 이제 이것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개발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 나온 거죠. 이걸 만약에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개발이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핵심적인 부분, 미국에서 임상실험 지금 3상이 딱 2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타발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날뛸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가 티슈진, 4분기 정도에서 상장. 이런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케어를 해준다는데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는 바이오 제약주는 임상 실험 뚜렷하게 실체가 있는 놈들 그런 쪽에다가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TBS 전문가님은 정부 정책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태공 전문가님은 좀 반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떤 저도 일단 의견인가요? 반대 의견은 맞고요. 그래도 일단은 전 차트만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을 좀 생각해봤었어요. 차트는요? 오늘 네. 정말 여기 방송을 하고 오면서까지도 많이 고민했던 게 차트가 저를 너무 유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가 드림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가 저렇게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눌려주면서 정확하게 아랫게 드림 시큐리티고 위에가 지금 현재 바이로메드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지금 전고점대를 찍어주고 오늘장에까지 저 저점 대비 대략 한 6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로메드 역시 지금 차트상으로는 저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그마한 이슈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한 3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는 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좀 고민했던 이유가 이 기업적인 부분과 월봉을 좀 봤을 때 월봉도 네. 한번 볼게요. 근데 저 자리에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은 저 자리가 지금 바로 죽어준 자리거든요. 네. 그럼 바이로메드가 기업적으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떨어진다. 그럼 2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자리라고 자리네요. 네. 판단되고 저는 매도 사인 드렸고요. 네. 일단 이 기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기업은 좀 짜증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가요? 기업을 욕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좀 돌려서 표현을 한다 하면은 과거에 뭐 우리가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한테 뭐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갑니다. 네. 우리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금방 도착해 라고 했는데 뭐 2시간이 더 가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짜장면 언제 출발해요? 네.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30분 뒤에 와요. 그쵸, 굉장히 맞아요. 열받습니다. 네. 굉장히 열받아요. 근데 이 바이로메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가가 지금 바이로메드가 거의 4,400%까지 그 저점대 이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얘네가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2016년 작년 7월 달쯤인가요? 네. 주주총회를 모아놓고 이게 대체 언제 되는 거냐. 주주들이 이제 아우성하니까 그때 말하는 게 이제 거의 95% 정도 됐다. 거의 됐다. 이제 우리가 9.5 부등선까지 넘었으니까 네. 이제 곧 있으면 라이센싱 아웃까지 체결한다. 희망 라고 했어요. 희망고문 해놨어 이미. 그럼 그거를 거의 95%까지 딱 진행이 됐는데 뭐예요? 거의 이제 기대감 엄청나죠. 근데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소식도 없고요. 소식도 없고 그리고 또 얘네가 최근에 그 1,800억대인가요? 네. 1,827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어요. 네. 1,827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주주들이 혹시 유상증자하는 거 아닌가, 좀 이상 소문 든다라고 했더니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절대 하지 않는다. 네. 않는다로 세게를 박았는데 유상증자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뒤통수 제대로 때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사드 보복 때문에 네. 그 많이 피해 입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그쵸. 사드 보복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뭐 빈정상할 수도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드 보복 사드 보복이 아니라 네. 사드 설치를 안 할 거다. 네. 그 설치하는 그 전날까지도 설치할 맞아요.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뜬 것이 설치한다. 음. 중국 바보 된 거죠. 그러니까 빈정상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지금 바이로메드 주주들이 그래요.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저 22만 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언제 가요? 언제 가요?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그 금방입니다 믿고 2년 기다렸더니 주가 반토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네. 그래서 제가 기업도 좀 까봤더니 아까 기업 실적표 한번 볼게요. 네. 기업 실적도 좋은 게 아니에요. 61억, 77억, 68억. 저거는 제가 뭐 예로 들면은 우리 집 앞에 그 기사식당이 정말 장사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놀러 가면 거기도 아마 실적 60억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저거는 네. 그 시총이 10억대가 1조 9천억이 넘어가는데 매출액이 68억이다. 저건 말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회사고 뭐 다른 제약바이오 최근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이런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기대감이 없었어요. 네. 기대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대감만큼 올라갔던 게 없었어요. 근데 바이로메드는 확실히 얘기하면 이미 기대감 때문에 4,400%가 올라갔어요. 내가 100만만 투자해도 4,400%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 과연 얘가 신약이 뭐 출시되고 이상되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 주주들은 바보가 아니죠. 우리 알잖아요. 주가는 이제 그 실적을 따라간다. 네. 그럼 얘네 실적이 올라가면은 그때 올라가도 뭐 단기간에 당장 주가 10만 원대까지 이익을 가져갈지 몰라요. 물론 얘가 그게 있다 하면 단기적인 반등 나오겠죠. 네. 반등 실적이 이제 증가하고 하니까 기대감 반등 나오겠죠. 네. 하지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에 맞는 주가가 지금 주가일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다. 그때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는 괜히 더 들어갔다가는 지금 얘 68억이면은 보통 코스닥 시장에서 매출이 68억이다. 네. 지금 뭐 주가 6,000원대 돌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대가 6,000원 갈 수가 있어요. 네네. 진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관점에서 얘를 좋게는 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원래 바이오 제약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식당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식당하고 비교할 게 없어도 식당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예? 바이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신약에다가 이제 개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적자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뭐예요? 이게 약이라는 거는 생명 연장의 꿈이야. 네. 우리가 병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병들고 늙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약을 먹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약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이 줄기세포 치료제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서 개발했는데 이 생명윤리법이 걸려가지고 네. 이걸 개발을 못한 거야, 그냥 계속적으로 네. 해서. 미루고. 그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이제 개정안이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캐시를 하면서 더 진보되는 그런 이제 그 개발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주가는 기대감이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청사진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항상 초기 정책주를 노리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생각 이상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로메드 같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항암 이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계약금 100만 달러 정도를 받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질환 한 개당 4,8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네. 이게 언제쯤에 터지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내년도에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바이오 제약주가 시기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올랐었는데 수익이 좋지 않고 또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 주가가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하신 반면 또 우리 DBS 전문가님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